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디입니다. 주간 브리핑 3주차 대구에서 부산도 이번에는 같이 올려볼게요. 부산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려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속타는 정부 규제 해제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투자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산 하락 불길한 징조는 틀린 적이 없더라. 불길한 징조, 요 흉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부산이 지금 3강, 1중, 2약. 자, 낙폭 순위로 보면 부산이 3위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네, 4위, 5위, 6위였던 것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부산이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호가는 아직 안 떨어지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 아파트 가격이 2020년대로 회귀했어요.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17억 하나 껑충 찍었던 것이 8억 가까이 했던 것이 갑자기 17억으로 껑충 점프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근 실거래가는 다시 10억대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높더라. 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요 파란색 점들 있죠. 요것이 지금 호가를 나타내는데 호가가 뭐 17억 가까이 나와 있던 것. 17억이 실거래가 떴으니까 이때 호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거래는 전무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날이 갈수록 호가는 떨어진다. 호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호가 한 11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호가 떨어지는 현상 맞습니다. 근데 호가 별로 안 빠지던데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호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호가는 더 내려올 겁니다. 여전히 호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현상도 맞다. 호가가 별로 안 떨어졌다는 현상도 맞다. 자, 몇 개 아파트 더 살펴볼게요. 좀 오래된 아파트들. 동부 올림픽다운. 거의 한 20년 전쯤에 가격 한 3억 정도 했던 것이 지금 근래에는 12억까지 무려 4배 가까이 상승. 점프할 때마다 한 번씩 놀라운 상승을 보였죠. 지금 상당수의 가격이 2020년 가격으로 많이 회귀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 가격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호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 맞아요. 하지만 호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실거래가가 찍히면 상당히 충격적인 실거래가가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빠질 수밖에 없다. 매매 가격 실거래가 제법 되긴 됩니다. 거의 한 10건 정도의 실거래가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했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많이 빠진 실거래가를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해운대 비스타동은 조금 세핑이 아파트로 와봤습니다. 가격, 분양가나 이런 것들 가격 갔을 때는 한 5억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던 것이 거의 15억까지, 호가 기준으로 15억까지, 실거래가는 한 건 딸랑 찍혔어요. 그러면서 매물대가 아주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었지만 근래 들어서 매물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다. 아직 실거래가 찍히진 않았지만 실거래가 찍힌다면 10억 아래쪽에 찍힐 확률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더샵 센텀시티 파크 1차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억 정도 하던 수준이 호가 기준으로 거의 15억까지, 실거래 기준으로는 4배 정도 올랐는 모습. 거의 20년 세월 동안 4배 정도 올랐다. 하지만 급격하게 튀어 올랐던 시점,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은 같이 받쳐서 올라가 주지는 못했어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는 상당히 크게 존재했었다. 최근에 전세 가격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매매 가격은 별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호가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이죠. 결국 실거래가가 찍히면 낮은 가격, 2020년대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대구에서 그 사례를 먼저 보여줬거든요. 하여튼 부산은 지금 대구를 따라가고 있는데 속도를 지금 역전하려고 막 그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취득세가 부담돼서 못 사겠어. 야, 규제지역 풀어줬잖아. 8% 있던 사람들 여기까지 지금 1에서 3%로 줄어들었잖아. 특례보금자리론 마련해 줬잖아. 한 채 더 살 사람 사라고 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안 깎아줘. 양도세 안 해줘. 금리 더 내리면 살게. 자꾸 변명만 내려놓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이제 다시 금리 내리면 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리와 부동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급하고 투자자들은 다급하지 않습니다.
규제 풀어주면 산다면서 라고 했는데 규제 풀어주면 사긴 살 거야. 사긴 살 건데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더 풀어주면 살게 라고 버팅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2023년 1월의 거래량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규제는 엄청 다 풀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지수 꽁꽁 묶였어요. 꽁꽁 묶였습니다. 지금 또 언제 꽁꽁 묶였나 한번 찾아보면 2008년에서 9년으로 넘어가던 무렵 전국적으로 같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현상이 잘 없어요. 이 순환매 때문에 그렇죠. 지역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순환매가 힘들어진다. 그럼 다시 반등을 했을 때 과거에는 부산 1등으로 같이 치고 올라갔어요. 이번 시장 반등에서 부산이 1등으로 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선 가장 유력한 곳은 일단 인천이 좀 유력해 보이죠.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좀 유력한 곳으로 본다면 울산도 괜찮겠다. 울산도 지금 뭐 S-오일 관련해서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 큰 투자, 아람코를 통한 뭐 큰 투자나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울산도 좀 양호할 수 있겠다. 부산은 과연 그만한 상승의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부산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세월의 4배 그리고 요 가까운 요 근래 한 5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올랐는 부산 얼마나 상승의 힘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2020년부터 지금 살펴보면 여기 꽁꽁 다 묶여있다. 요거 한 주간에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 지금 몇 개월간의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모두가 다 바닥을 기고 있는 형국. 노란색도 제가 표시를 여기 해놨는데요. 이때 규제를 대규모로 풀고 난 이후의 반응이에요. 이때는 상승하는 거 제법 있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6.8, 부산은 15.2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 의지수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1.5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다시 낮아졌어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먹히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12월 26일부터 부산 지역 살펴보면 0.7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0.64 낙폭이 줄어듭니다. 규제 대책 나오면서 0.5 줄어듭니다. 웬걸? 이번 주에는 늘어났죠. 낙폭이 더 커졌죠. 인천 마이너스 0.66이에요. 인천 마이너스 1점 얼마까지도 찍었던 이 인천과 비슷합니다. 대구와도 낙폭이 비슷해졌어요. 근데 부산은 이 매매 실거래 지수도 물론 보긴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전세 실거래 지수를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0.78. 지난주 마이너스 0.7이었거든요. 대구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0.75에서 대구는 낙폭을 줄이는 가운데 부산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두 개 전세 실거래 지수를 봤을 때 부산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 현상 아마 처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제가 요 차트를 보여드린 이후로는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하락률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 지금 여기 인천, 부산, 대구가 지금 낙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지역 세 군데는 빼두고 비슷비슷하죠. 부산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이 많이 하락하나 보니까 기장군이 1등으로 많이 하락합니다. 요거 지금 부산 실거래 지수가 플러스인 상태일 때는요, 어느 지역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냐 보니까 이 기장군이 이 뒤늦게까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거래 지수를 부산 플러스 상태를 유지시켜줬는데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가장 많이 빠진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지는 거 보면 해운대구 아직 빠질 일이 더 많이 남아있겠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 부산도 지금 크게 낙폭을 키워서 지금 2위입니다. 2위. 대구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럼 부산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매물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 많이 빠지는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끝까지 버텨줘줬던 곳 기장군 1위로 하락했고요. 그 다음 해운대구 많이 하락하고 있고 남구 요런 정도 순서로 크게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초반에 자료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지금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22년 한 4월 달 정도의 대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 근데 이 시차는 더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 해제 이후에 좀 뭔가 상황이 나아질랑 말랑 할 때도 있었어요. 대선 이후에도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이 시장에 반응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이 점점 짧아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거래량 늘어나네 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흐름을 길게 보시면은 거래량은 여기 지금 거의 박스에 갇혀 있는 형국. 오히려 1월 첫째 주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매매 거래량 지금 보시면은 부산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많냐라고 했을 때 많지 않습니다. 자, 근래 거래량 바닥을 기고 있고요. 지금보다 시장이 3배는 활성화되어야지 전국적으로 좀 풀리는 분위기가 나올 건데요. 대구도 초록색이다. 대구는 요 LH 영향으로 거래가 많아져서 초록불이 살짝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부산, 대구, 인천 지금 모두 한창 때 잘 나갔던 곳들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거래량 파란색 부산 근래 들어서 거래량 LH 빨로 조금 거래량이 조금 돋보이는 거 LH가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거래량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시장 자체도 부산 빨간불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빨간불 들어와 있다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부산의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은 양호한 상태는 아니에요. 매물 부산이 거래 물건 순서는 1위. 하지만 요거 크게 의미 없더라. 왜? 인구를 봐야 되니까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 순위는 2위. 그리고 근래 들어서 12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매물 개수가 죄송합니다. 매물 개수가 지우기로 살짝 지우고 다시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리네요. 다시 매물 개수를 볼게요. 매물 개수, 화면이 좀 죄송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매물 개수, 요 화면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세가 멈췄다 해서 살짝 늘어나는 느낌. 대구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매물이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규제 해제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걸 기대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더 똑똑합니다. 더 똑똑해요. 전세 매물 인천은 줄어들고 있고요. 부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일부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부산과 대구는 여전히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구나.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던 것이 살짝 멈추는 듯 했지만 다른 지역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는데 부산은 오히려 전세 매물이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 대구와 격차 상당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 위험하다는 대구의 전세 시장보다 부산은 훨씬 더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전세 지수가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전세 제일 위험한 것이 늘상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세 매물 가장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곳 부산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교되시죠? 바로 아래쪽에 인천은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부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형국, 대전은 근래 들어서 전세 매물 조금 줄어들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가 조금 덜 빠지긴 해요. 그러다 조금 덜 빠진다 뿐이지 안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울산도 야금야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주도 매물이 조금 빠지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 네, 요거 지금 주간 브리핑 통해서도 이 긴 흐름,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짧은 흐름,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는 조금 더 긴 흐름, 요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길게 한 분기 정도 혹은 반기 정도 요런 흐름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2023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